불안감을 최종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 선택지를 드린 걸로 유출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심 교체가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심해도. SK텔레콤 측은 일단 해킹 피해가 일어난 서버 시스템을 한번 완전히 가볼까? 정리했으며 또 다른 해킹 공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지만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사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 후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출이 아니어도 다 쟤네들 은주백 수리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만약에 통신사면 2년 다 6개월을 돈 주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후 정황도 좋지 제로 않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 빼내는 거 그 동의야. 서정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위협 운전치상 뭐 혜택 주고 막 이렇게 제휴하면 그렇게 한다잖아. 그게 다 정보 나가는 거야. 2심 재판부는 김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이후에도 차량 블랙박스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애려 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태국도 그걸 위험해. 원래 걸어다니는. 그래서 내가 차 오른쪽에 원칙이 판단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김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부딪히며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를 지휘받아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최근 법원의 반성문을 추가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압수수색 대상이 어딘가요?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공사인 포스코 ENC 본사와 현장 사무실 그리고 감리업체 등 모두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전담팀의 수사관 60여 명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등 모두 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광명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근로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실 시공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죠. 네, 먼저 YTN 보도를 통해 출처 신고 당시 이미 기둥이 파손된 상태였고 내부 공간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기둥 파손으로 개축을 시작한 뒤 꾸준히 터널 천장이 내려앉아 붕괴 1시간 전에는 300m까지 침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CCTV 사진에는 경찰 터널 천장 균열이 바닥에 수건을 쌓이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사 일지까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내용입니다. 맛있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삼성동 코엑스 건물 2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다 2시간 만에 증설됐습니다. 코엑스 내부에 직장인과 이용객, IT 방문자 참가자 1,200명이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해 급히 피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인원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음식점 주방 후드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오래 보고 마시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하잖아. 근데 방독면도 자, 맑은 봄날씨가 부추하게 이어지고 써야 있지만 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등 동쪽 지방에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과 휴일 사이 이 지역은 또 돌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날씨가 좋아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 나들이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바람이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당분간 남고북도의 기압 배치에서 건조한 바람이 남쪽은 더 오늘 오전 지방이 10시부터 정원 영남과 남쪽 영남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똑같아.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은 지난 식목일 이후 4주 만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특히 태백산맥 야,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건조한 풀 기온이 더해지면서 건조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샤워가 나서 강풍력이 한 시간 강화하면서 바람의 세기가 시속 25m 이상으로 무척 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거기다 또 인스타그램에 깨끗이 그때는 깨끗이 있습니다. 바랍니다. 기온은 주말 그냥 운동할 때는 그냥 서울 낮 기온이 20도 찍지 안팎 말아요. 정도로 예년과 비슷해 활동하기에 저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다만 아침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해지겠고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하실 때는 큰 기온차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지상부에서 YTN 정혜입니다. 나랑 똑같네. 학교에서 딸기우유 척도 이제 당번이 그 나오면 대로 타고.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3 조기 대선이 39일 남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빅텐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쯤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6월 3일이야? 나 6월 6일을 갔으면 좋겠다. 6월 6일날 갔으면 좋겠다. 네. 원래 6월 6일날 가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조금 남았어. 시간 돼. 시정연설을 끝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가 많다는 말만 남긴 한덕수 대행. 이후 인천의 청원주택을 방문하는 등 경제 민생 문제를 이어가는데 밤새 다음 주 시위를 전후해서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대행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 있는 주제로 말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직접 들은 게 없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